제가 오늘 원장님이 뭐 학습법하고 뭐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학생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 대학 입학 전형에 관련된 용어들이 크게 이런 상태예요. 대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들, 대기업이 이제 기준을 잡아요. 대입 전형 시행 기간, 이건 시행 기간은 고2 학생들이 대학 가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대입 전형 기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3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 봄에 이제 전형 계획안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고3이 되면은 2024학년 내년에 대학교 1학년 되는 애들이 고3 됐을 때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봄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고 가을에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근데 요것이 대부분 계획안대로 이제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들이 서로 눈치를 봐요. 입시를 특히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도 큰 계획안을 발표하는 다음에 다른 자기 경쟁 학교들하고 딱 눈치를 봐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모집 요강 때 바꿉니다. 그래서 전형 계획안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책자를 갖다 놨는데 예비 고1, 예비 고2잖아요. 지금 올해 거 같은 경우 참고를 해보면 거기서 내년에 뭐가 변화될지 있으니까 이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보고 알고 계시다가 요때 바뀐 걸 모르고 그냥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입 제도에 대한 것인데 지금 올해 고3 되는 애들 올해 고3 되는 애들이 24학년도예요. 고2 되는 경우가 이제 25학년도 올해 고2가 올해 고1 되는 애들이 26학년도 근데 이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3 되는 애들까지 입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중2 되는 애들부터는 싹 바뀝니다. 완전 뒤바뀌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바뀌는 것들을 좀 보면 교육과정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서 그대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공통과목, 문학, 독서, 그 다음에 선택과목, 엄매 화작.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요, 가급적이면 언어와 매체 쪽으로 선택하세요. 이유는 엄매는 처음 공부할 때 힘들어요. 이 문법 공부하는 거니까 수학 공식 공부하듯이 개념 잡는 데가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특별하게 학습력이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바짝 하면은 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한번 정리되면 수학 공식처럼 그 변화가 별로 없어요, 공부할 게. 그리고 시험 볼 때 시간이 단축돼요. 이 화작은 범위가 있거든요. 대화법, 토론, 발표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냥 특별히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애들이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합법과 작문은 지문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간이 단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점수가 같다 하더라도 엄매 선택하는 애들의 표준 점수가 높아요.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육과정 평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엄매하고 화작의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표준 점수가 같을 때 엄매하고 화작하고 원점수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3, 4점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엄매를 선택한 애가 85점인 애가 85점인 애의 표준 점수하고 똑같이 나오려면 화작은 88에서 89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차이가 심할 때는 두세 문제 갖고 5점 이상의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매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애들이 엄매는 그냥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엄매는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경우인데 그때 엄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수원수투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예요. 지금 진로를 문과 쪽으로 하실 거예요? 이과 쪽으로 하실 거예요? 무조건 이과. 이번에 정시 결과 나왔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확통하고 미적, 기하하고의 표점에 따른 원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적이 아까 엄매, 화작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미적이 85점일 때 표준 점수하고 같이 확통이 나오려면 한 4점짜리 한 문제 정도? 근데 심할 때는 4점짜리 한 문제가 아니라 4점짜리와 3점짜리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크고 또 중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 이렇게 중상위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이과에다가 그 미적 기하를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하고 기하 가급적이면 미적을 하세요. 미적하고 기하에서 이것도 이제 아까 엄매, 화작하고 비슷해요. 차이가 미적이 기하보다 같은 원점수 때 미적이 약간 높아요. 그리고 기하 선택자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선택자가 적으면은 위험성이 존재해요. 좀만 쉽거나 좀만 어려우면
좀만 쉬우면 고득점자가 많고 좀만 어려우면 고득점자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상대적 범위가 변화가 되게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기하에서 미적을 하는 게 좋을 거고 미적은 난이도를 일관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수학이 전공이었는데 난이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냥 보통의 난이도로 간다 그러면 좀 쉬워요.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이잖아요. 그러면 질적으로 확 뛰어버려요. 그래서 기하의 위험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국어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을 했을 때 똑같은 원점수인데 원점수가 똑같이 뭐 90점이다.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공통에서 두 학생이 공통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표점이 더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수학은 미적을 예를 들 때 미적을 제일 많이 하니까 미적을 예를 들 때 똑같이 원점수가 90점이다.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애가 표점이 더 높아요. 이거는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다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디에서 이 차이가 생기냐면 공통 1번부터 15번까지가 수원부터 공통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이에요. 요 객관식 중에 10번부터 15번까지 6문제가 준킬러에 해당되거든요. 학생들이 아주 실력이 뛰어나서 완벽하게 푸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시간을 잡아먹거나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공통점수가 낮아지거든요. 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 공통 과목 공부에 좀 철저함을 기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예비 고2라면 그 공통점 수원수투를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 내신하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그걸 준비할 테고 수원수투에 좀 충실하게 됐고 예비 고1이라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통수학 이상의 수원수투를 들어가줘야 돼요. 수학이 관건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영어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 실력을 유지를 할 정도는 공부를 해라. 애들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상상을 초월하게 안 해요. 근데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한 거로 언제까지 1등급을 유지하냐? 2학년 11월 달 모의고사. 나 고3 3월 달 모의고사에서 들통이 나요. 근데 여기에 들통 난 애는 별로 없습니다, 실은. 중학교 때 영어를 충실했다라면 대부분 애들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89점 맞아요. 2등급 나옵니다. 얘네들 고등학교 때 아예 영어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는 거는 해라. 아니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한 거면 복습만 좀 해라. 손만 안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지금 고교 내신 평가 때문에 자꾸만 그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교 학점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그렇게 바뀌는 얘네들이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학점제 때문에 실은 영향이 있어요. 얘네들이 고교 학점제가 얘네들이 고1 될 때가 내후년이거든요. 2년 후에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돼요. 2년 후에 진행되면 이 학생들이, 이 위에 있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긴 해요. 그 영향이 뭐냐면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과목들을 다양화시켜요. 과목들을 다양화시키고 그게 이제 지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네들부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뭐 고1이야 큰 상관이 없는데 고2부터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발표, 특히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과를 가기 위해서 뭐는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챙기셔야 돼요.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를 맞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학생들 비교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고3 되는 학생들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지금 추천서 거의 대부분 없어졌거든요. 일부 학교들이 추천서가 있지만 추천서 있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교과를 보는 게 어차피 학생부죠? 근데 학생부에서도 얘네들부터 학생부의 항목들이 빠지는 게 많아요. 독서활동 빠지죠. 수상경력 빠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관건이냐면 성적. 종합전형도 그냥 성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중간 기말고사로 해서 내신이죠. 교과 성적이죠.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하는 거 세특에 들어가죠. 수행평가 활동 내용도 세특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활동 그냥 하면 돼요. 동아리도 자율동아리에 빠집니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동아리 들어갈 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 이과 갈 건데요, 동아리를 수학이나 과학 쪽 동아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느 동아리를 들어가든 그 동아리 활동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종합전 설명회 때 축구 동아리를 충실히 한 학생, 얘가 좋아서 충실히 했다는 게 보여지면 얘가 기계공학을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기업도 충실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종합전형 설명입니다. 왜냐면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동아리 활동은 뭐래도 상관없는데 진로 활동 있죠. 진로 활동은 그 직업에, 그 진로에 관심을 가졌고 그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자기가 탐구를 했느냐, 찾아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나중에 의대를 쓰더라도 1학년 때 기계에 관련된 거에서 진로 활동을 해도 되고 2학년 때 컴퓨터에 관련된 걸 해도 돼요. 근데 막상 원서 쓸 때는 의대를 써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어느 활동을, 진로 활동을 잡았다고 상관없는데 그 과정, 동기, 과정,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이제 세특 있잖아요. 세특이나 또는 진로 활동이나 여기에서 어떤 걸 쓸 때 제일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대학들이 보는 게 그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수행평가도 그렇고 진로 활동에서 어떤 직업에 관련된 진로 활동을 자기가 탐구한다. 동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거를 하는 과정들. 과정에서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부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애들이 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행평가에서 주제는 똑같아요. 제목은 똑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을 그냥 인터넷 보고 베꼈냐, 나 어느 책, 도서, 어느 논문들 했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팩트들이. 그리고 대학들이 보는 건요, 결과는 네가 그 활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니, 어떤 영향이 있니, 그리고 어떤 의지가 생겼느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너 그 활동을 했어? 근데 그래서 변화라는 의지나 영향을 받은 게 있어야지만 돼요. 대학들은 이걸 보거든요. 이거는요,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거에 대한 것이 네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활동을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면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겼다라면 네가 우리 학교 와서 이런 교육 환경을 해서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추측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부의 항목들을 보면은 교과, 세특, 교과활동, 예, 강업동 500자,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교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안 하겠다는, 못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특,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충실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행동, 종합, 담임 추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임의 그 어떤 추천서가 학생 맨 뒤에 있는 종합 의견이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활동 학교에서 하는 활동 충실히 하면 되고, 동아리 활동, 예, 자율동아리 이제 반영 안 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기재 안 돼요. 소논문 금지예요. 그리고 봉사활동, 예, 개인 봉사활동 대미반영입니다.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거요,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봉사활동,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외에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이에요. 그리고 수상경력 반영 안 됩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는 학기당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독서활동 없어졌어요. 근데 대학이 비교과를 볼 때 독서활동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독서활동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특할 때, 수행평가할 때 뭐를 참고했다. 왜?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그 과제로 주면요,
선생님들이 대학교 때처럼 참고도서를 다 제시해줘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그 책에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서 반영을 했다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저기 세특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할 때 참고했던 것들도 들어갈 수 있죠. 진로 활동에 참고한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이제는 네가 책을 읽었으면은 어느 활동에서 읽었는지 연계성을 구체화시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서 안 들어간다고 독서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 잘 보시면 수상 실적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재작년부터 한 학기에 한 건만 반영하는 거로. 그래서 수상 실적이 학생들 많이 있어도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한 학기 하나씩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없앴어요, 반영을. 그때는 뭐 이게 다시 또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중3 되는 애들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중3까지 변화 없다. 변화가 생기면 그 이후에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정부에서 이 수상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가 줄이다가 없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전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긴 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이 종합전형이 된 이후부터는 수상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서 활동은 이거는 좀 저도 의아해요. 이거는 저도 의아한데 의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이 고등학교를 안 믿은 거예요. 읽지 않았는데 제출을 하니까 다 기록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싶었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긴다. 그런 의도로 좀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그래 네가 독서를 했다라면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연관되는 거를 그래서 이쪽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고2 되는 학생들부터의 대입은 수능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수능을 주관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서술형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가 다 많습니다. 근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비 중2 되는 설명회 가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예상을 하래요. 모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때 어떠셨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들었죠? 그리고 일정 학점 되면 졸업했죠? 그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 A, B, C, D, E. 네. 대학하고 똑같아진다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많이 듣고 열심히 하면 지금 그 프렌다로 했을 때 지금 대학 교육 체제를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대학교 때도 지금 2년 반이면 빨리 졸업할 수 있어요. 5학기면. 아니면 6학기, 7학기에서 졸업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 학점만 따면 졸업해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금 학교에 따라 프로그램 교육과정 짜는 거에 따라서 과목 계산하는 거에 달라질 수 있는데 2학년 마치고 졸업, 또 3학년 1학기 마치고 졸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다니다가 휴학하죠. 그래서 다시 오죠.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휴학했다가 재정비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미국의 고등학교에처럼 간다. 그러니까 자기 교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3년이라는 게. 학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졸업생들은 거기에서 득이 볼 수도 있고 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 된 애들은 성취도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다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였을 때 3학년 1학기까지가 다 등급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얘네들은 학교에 따라서 2학년 1학기까지만 등급 나오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는 다 성취도로 해서 ABC로 나오는 거예요. 얘네 여기 3학년 되는 애들이 재수를 했다라면 3학년 1학기까지 등급 있는 재수생하고 2학년 2학기까지만 등급 있는 고3이 있어요. 등급이 누가 더 좋을까요? 재수생들보다는 고3들이 좋아요. 과목을 그냥 단순하게 20과목에 등급 계산한 거하고 15과목 듣고 등급 계산하면 걔네도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성취도가 얘네들은 없잖아요. 근데 성취도 평가를 반영한대요. 근데 성취도 평가를 반영하는데 성취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유리할 수 있고 불리했거든요. 처음에 발표한 거는 A가 20%, B가 50%, C가 30%다. 이제 올해부터는 바뀌었는데 요때하고 고대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A가 A를 맞았어요. A를 맞았으면 1등급 플러스 100분의 이것의 비율. 그럼 몇 등급일까요? 1.2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B를 맞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 20%면 4%가 1등급, 11%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이죠. 20%가 몇 등급이죠? 3등급이에요. 그럼 출발이
3등급 플러스 100분의 50. 그러면 C 마진에는 이것에 해당,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 40에서 60까지가 5등급이거든요.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6등급 플러스 이렇게 나가봐요. 성취도가 많은 재학생들은 1등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고3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 교과 전형에서 고3들이 손해를 좀 봤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반영한다고 했다가 반영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반영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갔어요. 그냥 1등급, 3등급, 5등급.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A 맞기가 쉬웠거든요, 그때. 지금이야 제가 이런 숫자를 쓰지만 일부 학교들은 지금도 그래요. A가 100% 학교 많아요. 오히려 처음 발표했을 때는 재학생들이 유리했는데 막판 원서 접수하기 바로 전에 모집 요강 발표했다가 모집 요강을 뒤집은 거예요. 수정을 한 거예요. 재학생들이 손해를 봤어요. 얘네들이 일로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요, 얘네들이 유리한 입장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